빨래를 집에서 말려서 가습기 대신 쓰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안 됩니다. 빨래는, 그러니까 옷에 섬유질이 있고 마르면서 그 밑에 섬유 조각이 같이 날아가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위한 룩셀 클리닉의 미용 설명충 원장 홍원비치입니다. 겨울이 되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가습기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궁금한 것들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겨울은 왜 특히 건조할까요? 네,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근데 우리는 실내에서 난방을 하죠. 이거 기억들을 잘 못하시던데 중학교 때 보면 상대습도, 절대습도 이런 거 나와요. 차가운 공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데워지게 되면 절대습도는 그대로이지만 상대습도가 변화하게 되면서 건조하게 됩니다. 네, 더 말하면 혼날 것 같아요. 건조할 때 대부분 가습기 사용을 많이 하던데 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야말로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가습기 틀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좋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피부, 그리고 뭐 코나 입 같은 혹은 눈 같은 곳의 점막들,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하면 공기가 수분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수분을 내뿜고 있으니까 거기서 떼앗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수분 뺏기기 쉬운 코 점막, 뭐 구강 점막, 눈 점막 같은 데 때문에 뻑뻑하고 건조해지고 코피도 날 수가 있을 테고요. 얼굴 같은 데도 이제 수분 뺏기게 되면서 자극이 심하게 되면 트러블 나기도 하고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된 적 있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그러게요. 가습기가 물이 계속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세균이 자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예 살균제 넣은 제품들이 예전에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틀게 되면 그 가습기 물방울에 살균제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채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숨으로 들이켰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습기라는 존재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을 잘 뺏기는 눈, 코, 입, 점막으로 들어가기도 좋은 조건인데, 혹은 숨을 쉬어서 폐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가 됐다가 알고 봤더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겼던 거죠. 이디오패시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폐섬유증 질환이 꽤 나타났던 걸로, 그래서 폐 이식을 하냐 마냐 혹은 사망자까지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는 여름에 사용해도 좋을까요? 어쩌다가 굉장히 건조한 날이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에 굳이 가습기 쓸 일은 없겠죠. 가습기 사용 중에 수증기가 나오니까 그럼 피부 수분에도 영향을 주나요? 일단은 피부가 수분 뺏길 일이 없게 해준다는 것은 맞는데,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거 오해들 많이 하던데, 나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뭐라 그러더라고. 물은 위상 변화를 하게 되죠.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그래서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고 분자 간의 거리가 먼 상태인데, 가습기에서 나오는 거는 물이에요. 수증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습도를 따질 때도 수증기가 아닌 물 자체를 따지는 건데, 네, 알 사람은 알고 더 얘기하면 싫을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초음파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가습기 종류가 많아졌는데 어떤 종류의 가습기가 제일 좋을까요? 효과 면에서만 보면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추워서 생긴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히터만 틀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가습돼서 나오는 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문제가 일단 뜨거우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화상을 입는다던가 전기 사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놓는 자리를 선정하기도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세척이 힘들어요. 집안일 안 해보신 분들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척 정말 골때립니다. 초음파식이 세척이라던가 물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물때가 좀 띄기도 하고 또 그 초음파를 일으키는 그 진동자가 고장나는 경우가 또 흔해요. 이런 장단점들이 다 제각각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 상황에 맞는 걸로 잘 신경 써서 마련하시는 게 맞겠고, 살균제를 넣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가습기 안에 물이 많으니까 세균이 증식하기가 쉬워서 세척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가습기 청소는 생수로 해야 좋은 걸까요? 아, 그래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꼭 생수일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마셔도 될 만큼 굉장히 품질이 좋은 나라라서 깨끗하기도 하고, 또 수돗물은 소독을 거치고 나왔고 약간의 염소 같은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생수보다는 세균이 자라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요. 또 생수가 미네랄이 많은 경우에는 또 그 초음파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검출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물 안에 있던 미네랄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 미세먼지로 검출이 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마셨을 때는 괜찮냐? 괜찮다는 얘기가 많기는 한데 아직 확답은 못한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생수를 쓰는 게 더 좋지는 않다. 저라면 수돗물 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직접적으로 들이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그런 형태로 나온 병원용 제품들 있죠. 이비인후과 가서 코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대고 하는 거 해보신 적 있을 텐데, 네블라이저라고. 그게 엄청 좋은 들이마셔도 되는 가습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가습기로 들이마셔야 되나 싶기는 한데, 가열식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화상만 안 입는다면 초음파식은 굳이 권장드리진 않을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네랄 성분들 돌아다니는 게 어떨지 아직 명확하게 모르니까. 더 없구나. 네. 사실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빨래를 집에서 말려서 가습기 대신 쓰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안 됩니다. 빨래는, 그러니까 옷에 섬유질이 있고 마르면서 그 미세 섬유 조각이 같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이 가습도 되는데 먼지도 늘어나. 그리고 그 섬유 먼지는 수분을 당길 거 아니에요. 섬유 먼지랑 수분이 내 얼굴에 같이 닿으면 자극되겠네. 그래서 피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가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말리는 거는 좀 떨어진 곳에서. 옆에 물 떠다 놓는 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물 떠다 놓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야 뭐 초음파식이나 가열식 가습기랑은 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빨리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하자, 말하는 가습이 필요한가 아닌가 어중간한 것 때문에 습도계들 구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습도계도 또 이제 보면 되게 비싼 게 있고 10,000원 근처에 저렴한 게 있고 그런데 어차피 정확도가 좀 틀려도 대충만 맞으면 되니까 습도계 저렴한 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습도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방 안에서도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습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에 따라서 구석이냐 가운데냐에 따라서도 습도가 다르고요. 그래서 습도 측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좀 코 막히는 것 같다, 눈 뻑뻑하다 이러면 가습기 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풍 불면 또 찬 공기 들어오니까 건조해지게 되어 있고요. 아유, 말 많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